참 여러 가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뭐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윤석열 퇴진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시끄러울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서도 너무 이제 또 기쁜 그러한 소식이 있죠. 전번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24조 원이었습니까? 뭐 이제 진행하면서 거의 뭐 체코에서 이제 뭐 거의 확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 2기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20조 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맞먹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이 땄어요. 미국 에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전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에스팅하우스에서 조금 이제 클레임을 걸었었죠. 그런데 그 에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현대건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따냈고 이런 가운데서 원전 수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MOU에 서명했어요. 한미 정부가 한국과 미국하고. 그러면 에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는 에스팅하우스가 우리 체코 원전 수주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건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한미협약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건설을 놓고 미국 원전 가입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당했다. 체코에서는 기각했어요. 한미 정부 간 원전 동맹이 강화되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성과를 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K원전엔 다시 없는 혹이다. 한국 원전 산업이 2009년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죠.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속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으로 이를 폄하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쪽박 사업이라면서 원전 건설 자금 24조 원 중 15조 원을 한국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제공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건설 사업의 입찰 제한에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국제 간행이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지원을 제한했다. 한수원 등이 체코 측에 대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혀도 민주당은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이 참 여러 가지로 억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 특히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이제 원전 수출 쾌거를 폄훼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자해와 같은 해방을 중단해 원전 수출에 지장을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내가 민주당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조선일보에서 지금 사설로 써놓은 이런 내용을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본다면은 그럼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하겠어요? 난 민주당이 이런 걸 보면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때 뭐 354.4억입니까? 345억입니까? 저 선거자금 토해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이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그 가장 인원이 많은 국회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당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쁜 불가리아에서 20조, 체코에서 24조,
예전에는 그리고 이런 첨단 어떤 이거 아니면은 아주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진짜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체코에서나 불가리아에서 이런 걸 한번 원전 수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 K 원전이 역량이 다 인정이 되고 앞으로도 수없는 그런 그래 아마 세계에서 거의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시공이라든가 어떤 건설 현대건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지금 우리 근무자들도 정말로 이제 자기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주고 정주영 회장이 그거 아시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와가지고 예? 선박 수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소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런 좋은 이런 큰 쾌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리하고 어떤 동맹 관계가 굳건히 안 돼 있으면은 미국이 우리하고 이거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후속 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에 맞서 양국 기업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이건 업무 협약을 맺겠어요, 미국에서.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감히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전적으로 마음을 먹고 체코 수주했던 것도 웨스팅하우스의 편을 들어가지고 해방을 놓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미국하고 그러한 동맹을 갖다가 구축시켜 놓은 게 동맹은 있었지만 회복시켜 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그 이성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성에서 그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일본에서 자기들 이성으로 취합하는 그러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본에도 이제 일본하고도 어떤 정상적으로 애교 광고와 보온시키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말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미국하고 동맹한 것 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군사 동맹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북에서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뭘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없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남에 파병할 때 그때 만약에 파병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주한미군을 이계 사단을 철수해가지고 월남으로 그때는 우리가 뭐 국가 경제력도 훨씬 북한보다 약하고 군사력도 약했었죠. 그거 하나의 결정으로 그 위험을 갖다가 완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었고 거기서 들어온 참 진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죠. 우리가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5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지금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이분들의 그 다음에 독일 파견했던 강부들 간호사들 기억을 해야죠.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가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런 좋은 쾌거를 갖다가 이뤄내고 있는 윤정부를 갖다 탄핵한다고 저라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은 52시간 경색된 이 주 근무 시간을 이거 갖다가 철폐해달라.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을 하지 마라. 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 일자리가 있다.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주식도 올라갈 거 아니야.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자꾸
애곡시키고 해가지고 기업도 못 살게 굴고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 초래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 그 민주노총 지금 데모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또 국가가 안전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